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한미연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2021년 5월 15일 날 실행된 정보처리기사 2회 필기 기출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여기서 키워드는 무선랜이에요. 그래서 매체가 비어 있음을 확인한 뒤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 시간을 기다린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네트워크에 데이터의 전송이 없는 경우라도 동시 전송에 의한 충돌에 대비하여 확인 신호를 전송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특징을 이번에 문제에 나왔으니까 둘 다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그 캐리어 센스, 컬리전 디텍션, CD 되는 거.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A, B, C, D가 있으면 요 편지는 요 C한테 전달이 되고 요 D는 요 사랑의 메시지를 B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얘가 A고. 그러면은 이게 두 개, 근데 공교롭게 동시에 해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얼른 다시 백업 후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잠시 쉬었으니 좀 다시 나가볼까? 이러고 이제 다시 전송을 시도해요. 이번에 충돌 안 일어났으니까 잘 도착했겠죠? 그리고 또 D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랜덤한 시간을 기다려봅니다.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나가볼까?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콜리전 디텍트를 하고 그리고 충돌 났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전송을 하는 게 바로 CSMA CD 방식이죠. IEEE 802.2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유선이고 이거는 CSMA CA는 무선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무선 네트워크인데 무선 네트워크에서 누가 이야기하나?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해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하고 있다가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게 지금 CSMA, CA가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용한 거 보니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주절주절 자기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 이 얘기를 잘 들었을까?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CSMA, CA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시간을 거치고요. 실제는 훨씬 더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A가 B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request to send라는 걸 해요. 나 너한테 할 얘기 있어 라고 RTS라고 이제 보내죠. 그러면 B가 이거를 알았어 보내라는 신호를 A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테이션에도 다 보내요. 그래서 이쪽은 필요 없잖아요. 이 보내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A가 할 얘기가 있대. 잠시 조용히 해줄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른 스테이션이 지금부터 타이머를 잽니다. 지금부터 타이머가 연결 때까지 조용하자 하고 다 조용히 해주죠. 그럼 그 시간 동안 A는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가 잘 들었죠? 잘 받았어요. 그러면 잘 받았다는 액신호를 또 동시에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또 다른 스테이션이 데이터 전송할 수 있겠죠. 자, 이 방식이 바로 CSMA, CA 방식, 컬리전 어보이던스 방식이에요. 자, 이건 무선 네트워크에서 쓰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무선 랜에서 데이터 전송 시 콜리전 디텍트하고 같으면서도 비슷하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무선 랜이 나오면 CSMA, CA 방식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중 가장 약한 결합도 많이 나오죠. 매 회에 거쳐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모듈 얘기하면서 제가 또 다음 회차 할 때도 좀 더 다르게 설명드려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가장 약한 결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합도는 어떻게 돼요? 결합도는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건 몇 차례 보여드렸죠. 그래서 내공이 약한 사람은 외제를 쓴다고 외제 쓰자. 그래서 내공 외제 쓰자 해서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좋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합도는 이런데 자, 그래서 약한 결합도는 영어로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내공 외제 스자. 그래서 스에서 스탬프 커플링입니다. 자, 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결합도는. 자, 다음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자, 여기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나누기가 아닙니다. 자, 요 표시는
오화 표시죠. 그래서 이게 헛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있고 end도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있죠. 물론 얘는 둘 다 end고 end 오화인데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뭐냐면 비트끼리의 연산이에요. 비트끼리의 연산. 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4가 들어갔어요. 이제 비트 연산을 하고 B가 7 들어가는 건데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 and B는 not A는 A의 반대를 쓰면 되는 거고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참인 거죠. 오화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거죠.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도 알아두세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어때요? 두 개가 다를 때만 참인 거죠. 두 개가 다를 때만. 이렇게 같으면 거짓인 게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화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오화만 나왔습니다. 자, 다른 것도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제 A는 4가 들어갔고요. B는 7이 들어갔고요. 이제 C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A, 5와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를 이진수로 만들면 1, 0, 0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7이니까 1, 1, 1이 되겠죠. 자, 걔를 5와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하나라도 1이 있으면 다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뭐로 찍어요? 자, 퍼센트 D로 찍습니다. 그럼 디시멀로 10진수로 찍겠죠? 그럼 어떻게 찍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찍으면 자, 7이 찍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이 문제는 클래스가 나오고 객체 생성하는 거여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클래스 선언했죠? for calculation에서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메서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객체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 만든 객체로 여기에 해당되는 메서드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면 똑같은 코드예요. 자, 시작이 되면 일단 항상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메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처음에 만드는데 A는 뭐냐면 for calculus, 요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드는 건 항상 설명되는 게 붕어빵 틀에서 붕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클래스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똑같이 생긴 걸 그대로 갖다 만들면 그거를 이제 A가 가리키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저 클래스하고 똑같이 생긴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set data와 add라는 메서드가 있죠. 제가 A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을 실행시키러 가요. 그 다음에 A에 가보면 set data가 있을 거야. 얘를 실행시키라는 얘기죠. 근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뭘 가져가요? 4하고 2를 가져가죠. 그래서 4하고 2를 가지러 갑니다. 4하고 2를 가지고 가면 자기가 여기가 셀이 자바에서는 이게 바로 this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셀프에서. 그래서 셀프의 for에다 4를 넣고 그 다음에 second에다가는 2를 집어넣습니다. 가져온 거에. 자,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게 뭘 실행시켜요? A에 가보면 add가 있을 거야. 얘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값을 프린트하라는 거죠. 자, 그럼 add를 또 실행시키러 갑니다. 자, add를 실행시키러 가면 add는 어떻게 해요? first와 second를 더해서 그걸 result에 넣어서 그 result에 있는 이 값을 return해서 가지고 가서 그걸 찍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6이 나올 겁니다. 자, 객체 지향 그리고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이 객체 지향 그리고 재기도 나왔었고 좀 심도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6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은행원 알고리즘이에요. 뱅커스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그 문제 나왔으니까 은행원 알고리즘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좀 써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최단 경로를 만든 네덜란드의 그 천재가 나익스트라스가 제안한 거예요. 이 회피가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은 어렵게 써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결국은 A하고 여러 개의 멀티 프로세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요구하는 게 얼마인지를 봐요. 그걸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은행은 100만 원이란 자원이 있어요. 근데 A가 필요한 건 70이고 40이고 40이에요. 그럼 전부 필요한 게 150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출을 해줬어요. 30, 30, 20 해줬더니 80만 원을 이제 대출해줬으니까 은행에는 이제 20만 원이 현재 남아 있겠죠. 그랬더니 A씨는 이제 필요한 돈이 40만 원이 필요하고 B씨는 10만 원이 필요하고 C씨는 2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은행에 20만 원이 있으니까 나는 B도 빌려줄 수도 있고 C도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를테면 B를 먼저 빌려줘. 그럼 빌려주면 10만 원 빌려주면 이 사람이 일을 다 끝내고 대출받은 돈 해서 40만 원을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럼 40만 원 갖고 그러면 이제는 A도 빌려줄 수 있고 이제 은행에 40만 원 됐으니까 C도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B를 빌려주면 B가 끝나고 돈을 다 갚으면 그 다음엔 A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겠죠. 이런 순서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만 원 있었었죠, 아까. 근데 이번에는 C를 빌려줄 수 있겠죠? C를 빌려준 거예요. 제일 먼저 C를 빌려주면 C가 일을 다 마치고 아까 빌려줬던 20만 원까지 해서 은행에 그럼 또 40만 원을 갚겠죠? 그러면은 또 A도 줄 수 있고 B도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B도 먼저 할 수 있겠죠? 이런 순서대로 하니까 모든 AC, BC, CC가 모든 일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safety state라고 합니다. 이거 교착 상태 안 일어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45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95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셋 다 일을 못해요. 그래서 왜 일을 못해? 그랬더니 돈이 더 필요하대요. 2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더 필요하면 각자 필요한데 이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은행에 5만 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일을 못 하겠죠? 그러면 A는 B를 기다리고 B는 C를 기다리고 C는 A를 기다리고 교착 상태가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unsafety state이고 이걸 우리가 deadlock, 파산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교착 상태가 나겠구나 하고 미리 확인해 보는 이거는 회피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뱅커스 알고리즘, 다익스트라가 고안한 뱅커스 알고리즘은 교착 상태에서 세이프티와 언세이프티를 판별할 수 있는 회피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시면 진짜 밤에 잠 안 오실 거예요. 203.241점, 132.82 하고 대쉬하고 27 나오죠. 27을 보통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자, IP 어드레스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IP 어드레스를 제가 32비트로 표현을 해봤어요. 다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브넷 마스크의 의미가 뭐예요? 마스크 개념 자체가 가려지는 거죠.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7개를 내가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27개를. 이렇게 27개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만 봐요? 이것만 보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뭐 학교 번호가 이를테면 뭐 734에 뭐 3, 2, 8, 1번부터 0번부터 9번까지가 학교 번호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뒷자리는 뭐가 하건 우리 학교 번호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렇게 안 보겠다는 이게 바로 마스크의 개념이에요. 이게. 얘는 어떻다는 개념이에요? 27개를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을 그래서 여기까지 27개. 그래서 얘를 이진수로 표현한 거고 얘를 다시 10진수로 표현해 보면 얘는 255, 255, 255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11 그 다음에 00000이 되니까 얘를 표현해 보면 224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그죠? 다음 회차까지도 버전 4 문제보다 버전 6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버전 4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자, 이게 3개가 나왔죠.
이게 후이냐, 전치냐, 후치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걸 알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먼저 정리하시면 헷갈리실 게 없어요. 처음에 있는 전치와 후치 먼저 볼까요? 자, 쟤는 후치죠. y는 x 플러스 플러스예요. 이 개념은 뭐냐면 이게 먼저죠. 얘를 먼저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고 나서 x를 뿔뿔 시키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x에 지금 현재 3이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뭐를 해요? y에 x값을 넣어요. 그럼 y가 3이 됐죠? 그 다음에 x를 플러스 플러스니까 x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한번 볼까요? 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플러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는 x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똑같아요. x가 3이 있어요. 그럼 뭘 먼저 해요? x를 먼저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x가 4가 됐죠? 그 값을 y에 넣으니까 y도 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결과가 되게 다르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진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X, Y, Z 준비해 놓고 자,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손으로 그려보시면서 하세요. Y는 X 플러스 플러스예요. 자, 뭐가 먼저가 돼요? X에 있는 값을 먼저 넣고 5, 0, 0 먼저 넣고 자, 그 다음 줄 실행되겠죠? Y는 X 플러스 플러스니까 뭐 먼저 실행되겠어요? X에 있는 값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X가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X가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가 시행되겠죠. 얘는 뭘 먼저 해요? X값을 먼저 감소시키죠. 자, 5가 됐어요. 그 다음에 G에 넣겠죠. 이렇게 5에. 자, 그 다음에 X, Y 값을 프린트아웃 합니다. 그럼 다 뭐가 있어요? 셋 다 5죠. 자, 별거 아니에요. 자, 유사한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만 잘 이해하셔도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프로세스 적재 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프로세스 적재 정책에서는 일단 염두에 두실 게 지역성의 시간과 그리고 공간 지역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기억해 놓을 게 바로 트레이싱이죠. 자, 이제 이거는 개념 먼저 설명해보고 한번 다시 문제 풀어보죠. 자,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주기억 장치를 참조할 때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성질이 있다는 이론이 바로 지역성이에요. 우리가 뭐 이를테면 무언가 찾는데 지금 오늘은 어제 본 걸 더 많이 찾죠. 그러니까 전화 걸 때도 최근 검색을 더 많이 찾고 내비게이션도 최근에 갔던 곳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거라 시간적 지역성에서는 보통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 시간 동안에 거기 기억 장소를 재참조하겠죠. 그리고 LRU가 볼 수 있을 거고 공간적 지역성은 이제 제일 좋은 게 배열이죠. 요 배열을 포문을 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배열을 바로 그 다음에 4바이트씩 가니까 그 공간적 지역성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참조하겠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지역성입니다. 자, 트레이싱은 뭐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계속적으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여 지금 멀티 프로세싱은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는 건데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저 일 했다 하는데 이 일 했다가 그 다음 일 할 때 또 준비해서 또 하고 또 다음 준비하니까 또 준비해서 또 하고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긴 거. 실제 작업하는 것보다 여러 개 일을 동시에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교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바로 트레이싱이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페이지 교체하느냐고 실제는 못하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에서 요 부분을 우리가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재가 계속 증가해요. 지금 잠깐 다른 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없네? 가서 가지고 와야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할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낮춘다.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10개 하던 거를 한 5개만 하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류율이 높고 그러면 이제 스레싱이 발생하고 자, 그럼 시스템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스레싱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스레싱의 개념은 뭐예요? 진짜 프로세스, 실제 프로세스 수행에 보내는 시간이 페이지 교환보다 페이지 교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스레싱이죠.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레임워크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거 뭐 라이브러리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싶으실 텐데, 자,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뼈대, 기반 구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개발 시 필수적인 코드다. 알고리즘, DB 연동 등과 같은 기능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구조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라이브러리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가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호출해서 코드를 프로그래머가 그 안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어를 하고 있어요? 프레임워크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 많이 불러 쓰죠. 이때는 컨트롤을 누가 해요? 코더가 하죠. 프로그래머가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컨트롤을 코더가 하면서 프로그래머가 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어를 잡느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마찬가지로 기본 구조 제공하고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줘서 언뜻 보시기에는 라이브러리하고 용어가 같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이것도 실행 결과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좀 헛갈리실 수 있는 게 두와일문이 들어갔죠. 두와일문은 와일문하고 차이가 뭐예요? 무조건 하는 게 바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는 거죠. 와일문은 어떻게 돼요? 조건을 먼저 본 다음에 하는 건데 두와일문은 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코딩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두와일문은 현업에서는 쓰라고 권유하지는 않아요. 쓰지 말라고 하죠. 그 시험 문제 나왔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처음에 메인이 시작되고 CNT에 0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두와일문이 시작됐죠. 그럼 이때 와일문이라면 안 시행할 텐데 두와일문은 어떻게 해요? 일단 시행하고 봅니다. 자, CNT 플러스를. 지금 0이기 때문에 이 조건엔 맞지 않아요. 하지만 두와일문은 어떻게 해요? 일단 시행하고 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CNT 값이 일단 1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봐. 그러니까 안 되죠. 0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와일문이 딱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일단 해.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기 때문에 일단 1이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의 거리죠. CNT가 1이면 어떻게 하래요? CNT를 지금 1이죠. 증가하래요. 그럼 뭐가 됐겠어요? if else 걸려서 CNT 값이 다시 2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자, 찍히면 뭐가 찍히겠어요? 네, 2가 찍힐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오죠? 네, 두와일문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장이었어요. 스위치 케이스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각각을 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눅스 배쉬쉘에서 익스포트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익스포트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럴 때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의외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자, 간단하게 익스포트가 뭔지. 배쉬쉘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my variation, 나의 변수는 is 하고 하면 안 나와요. 아직 값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넣었어요. hello, I'm 샬랄라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에코라고 찍으면 뭐가 나와요? 에코라고 찍으면 지금 현재 있는 값이 찍힙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거는 처음에 저기 MAVR에다가 얘를 안 넣고 에코는 찍어줘 하고 찍어서 보여줬더니 얘는 나올 게 없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내가 여기다 줬어요. 주고 나서 찍으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이제는 my var is 내가 지정한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는 에코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달라는 얘기죠. 프린트 같은 거죠. 자, 익스포트는 뭐예요?
쉘 스크립트를 포함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쉘에서 할당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익스포트를 해주면 다른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나는 뭐 리눅스 써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변수를 출력하고 할 때는 뭘 써요? 에코를 쓰죠. 네, 에코 메아리죠. 네, 이름도 참 이쁘게 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문제 나오면 의외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쉬우니 너무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이거 또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하고 또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짧을수록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캐릭터 A에다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을 넣었어요. 그리고 찍을 때 디시멀로 찍었어요. 이 A는 아스키 코드로 몇이죠? 65죠. 알파벳 A는 65고 0은 48이고 캐피털 A는 65고 소문자 A는 97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가 65인데 거기다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리고 디시멀로 찍으니까 뭐가 찍히겠어요? 66이 찍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A 플러스 1은 B 아니야? 그럼 어떻게 찍어야지 그 B가 나올까요? 이때 만약에 내가 A 다음에 B를 찍고 싶으면 프린트F 시킬 때 디시멀이 아니라 차로 부르면 B가 찍히겠죠. 이 경우에 B를 찍힙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얘는 포인트 문제죠. 자, 천천히 지금 같이 설명드린 것처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스택이 시작돼서 2차원 배열이 생겼어요. 2x2가 생겼죠. 100번지에 11, 22, 44, 55 이렇게 2x2 배열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1차원 배열에 있는 걸, 물리적으로는 1차원 배열에 있는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2차원 배열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각각이 여기 주소가 각각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입력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A에 I로 입력을 받죠. 배열도 입력받을 때, 스캔F로 받을 때. 자, 여기 각각의 주소가 있어서 얘가 인티저니까 이렇게 만약에 100번지의 시작이면 4, 8, 12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의미는 뭐냐면 얘 첫 번째 주소를 얘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A는 이렇게 11, 22, 44, 55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여기를 일단 가리켜야지. 시작하는 주소, 이걸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요 한 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가. 자, 그 다음에는 sum엔 0이 들어갔어요. 자, sum엔 0이 들어갔어요. i가 있고 sum에 이제 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포인터형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인티저. 자, p가 있는데 p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A0에 있는 주소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가리키겠죠. 자, 그래서 포문에서 얘를 찍으면 이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P 플러스 I가 가면서 I가 1, 2, 3이 가죠. 요 I가 하나씩 이동을 하면 얘가 포인터형 변수인데 인티저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4바이트씩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4바이트 P 플러스 1이면 1로 가고 플러스 1이면 1로 가고 플러스 1이면 1로 가고 여기서 P 플러스 2면 1로 가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자, 포인터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해서 찍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이 값을 찍고 그다음에 이 값을 찍고 이 값을 찍고 이렇게 알아서 갑니다. 포문으로. 그래서 얘를 찍으면 이 값을 다 더한 121이 됩니다. 자, 포인터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른 문제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1이에요. 자, 요거만 보고 찍지 마시고 원리를 아셔야지 다른 문제도 푸시고 가끔 함정 문제도 있어요. 자,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건
이건 이렇습니다. 페이징은 특징이 뭐죠?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시키는 방법에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이 있죠. 근데 그거를 메인 메모리를 프레임으로 분할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똑같은 크기인 페이지로 분할을 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가 어디에 적재됐는지 써놓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적재시킵니다. 이게 바로 페이징 기법이었죠. 네,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했기 때문에 18kg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 사용하고 요 남는 공간이 있고 또 26kg면 여기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남는 공간을 우리가 내부 단편화라고 했죠. 자, 세그멘테이션은 크기가 자유로워서 외부 단편화가 생겼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페이지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페이지 맵 테이블에 더 많은 걸 써야 되겠죠. 얘가 이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 개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페이지가 어디에 주소 변환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맵 테이블의 크기가 증가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중 가장 강한 응집도는, 자, 응집도하고 결합도는 안 외우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응집도가 뭔지 지난 강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응집도는 이렇습니다. 낮으면 나쁜 품질이에요. 그래서 우연, 논리, 시간, 절차, 교환, 순차, 기능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외우시는 방법은 이제 각자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논 시절은 교수님의 기능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꼭 영어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강한 응집도는 sequential cohesion입니다. TCP 프로토콜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자, TCP 프로토콜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자, 이렇게 네트워크가 3개가 돼 있고,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노드 간에 가는 게 여기서부터 요 안에서만 도는 게 바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는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뭐였어요?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내가 카톡에서 보냈으면 도착하는 게 카톡으로 떠야 되겠죠. 안녕이란 말이 음악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각각의 계층마다 하는 일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인접한 노드 사이의 프레임 전송 및 오류 누가 해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하죠. 인접한 노드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장 높은 거는 이거는 일단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코드 모르셔도 됩니다. 어떻게도 가로가 제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높아요? 가감승제가 높죠.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 얘는 뭐예요? 시프트 연산자죠. 레프트 연산자죠. 그래서 2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2를 왼쪽으로 한 번이라 2를 왼쪽으로 한 번 가서 이렇게 나머지 0을 채워요. 그래서 얘는 레프트 시프트는 무슨 의미예요? 2의 n승의 의미예요. 왼쪽으로 2, 4, 8, 16, 32, 64 이렇게 가니까, 자, 이게 레프트 연산자죠. 자, 그 다음엔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는 등호 같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오어,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그것끼리에 얘 and 오어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시어노 라이브러리 중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다 테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 차수에 이거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A2I, A2F, I2A 이런 것들이 있고, 난수 생성하는 거, 멀록, 그리고 뭐 어볼트, 바이너리 설치, 퀵솔트 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관련된 건 어떻게 돼 있어요? string.h에 있죠. 그래서 길이 재는 거, 뭐 CMP, 그 다음에 copy. 자, 이번에
3회차 때 이거 나왔죠. 문자를 연결하는 거. 자, 이거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string.h에 있죠. 자, 다시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없는 것은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수치 데이터로 바꾸는 거. 문자를 데이터로 바꾸는 게 A to I가 되겠죠. ASCII to 인티저로. 수치를 바꾸는 게 I to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는 변환 함수가 있는 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런 건 다 어디에 있어요? string.h에 있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다 옳은 답이어서 자, 이건 전원 만점이 된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신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진다.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책임을 진다.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책임을 지는 건 데이터 링크 레이어죠. 그때 이름이 프레임이었죠. 패킷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했다는 건 1회차 때 기출문제 풀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니 그때마다 간과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